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리카겔, 즉 제습제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탐구를 하게 된 동기는 실리카겔에 인체에 무해 하나 먹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인체에 무해할지 궁금하여 식물에 뿌려보았더니 오히려 생장률이 더 높아 왜 그런지 궁금하였고 관련 선행 연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실리카겔의 식물 재배 적합성 및 안전성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실리카겔은 이산화규소가 주성분인 환경 친화적인 물질입니다. 실리카겔에 노출된 장수풍뎅이와 구피 상태는 모두 양호했고 실리카겔이 섞인 흙의 산성도와 그 흙에서 자란 식물 잎의 규소 함량 등을 측정해본 결과 실리카겔이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리카겔 그 자체는 동식물에 무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염화코발트와 메틸바이올렛으로 이루어진 지시실리카겔은 동식물에 유해하므로 식물 재배 시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하기에 앞서 그래프 범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실리카겔이 있는 것, 빨간색은 실리카겔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실리카겔이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씨앗의 발화율, 꽃의 개화율, 잎의 길이 생장 등을 관찰해본 결과 모두 실리카겔이 있는 쪽의 생장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화분 속 실리카겔의 포함량이 20%일 때 가장 생장률이 좋았고 10%만 넣어도 생장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카겔의 양이 흙의 양과 같거나 많으면 오히려 생장률이 낮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리카겔이 흙 속 수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실리카겔은 주변이 습할 때 수분을 흡수하였다가 주변이 건조해지면 다시 그 수분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흙 속에 실리카겔을 넣어두었을 경우 흙에 수분이 많을 때에는 수분을 흡수하였다가 흙이 건조해지면 다시 그 수분을 방출하여 식물에게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어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실리카겔이 식물의 영양 흡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양분을 흡수시킨 실리카겔을 건조한 모래에 뿌려둔 후 모래의 영양 분석 의뢰를 측정해본 결과 모든 영양 성분이 더 높게 검출되었고 그 모래에서 키운 식물의 생장률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리카겔은 흙 속에서 물뿐만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흙 속 영양분까지 함께 흡수하였다가 식물에게 공급해주어 식물의 영양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실리카겔이 토양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실리카겔이 섞인 물은 그렇지 않은 물보다 이틀 동안은 1도, 사흘까지는 0.5도 정도 지속적으로 높여줍니다. 또 흙일 경우에도 하루 동안 1도, 이틀째에도 0.5도 정도 지속적으로 온도를 높여주어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토양 온도의 1도 차이는 식물 생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카겔이 토양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먼저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실리카겔이 섞인 흙은 그렇지 않은 흙보다 공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200ml 메스 실린더 2개에 실리카겔이 섞인 흙과 그렇지 않은 흙을 각각 넣은 후 물을 부어 공급률을 측정해본 결과 실리카겔이 섞인 흙은 그렇지 않은 흙보다 7ml 정도 공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리카겔은 토양의 공급을 좋게 해주어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입니다. 염화코발트와 메틸바이올렛으로 이루어진 지시실리카겔을 제외하면 동식물에 무해한 실리카겔은 식물에게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식물이 영양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토양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1도 이상 높여주며 대공급과 소공급을 적절히 조화시켜주어 토양을 좋게 해줍니다. 이 방법을 학교 및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원리에 적용한다면 식물의 효율적 재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